2014년 9월 16일에 제가 버스 준공에 관련해서 지사님께 도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때 보시면 지사님 공보물을 보여드리면서 실제 버스 준공영제 시내와 광역을 공약하셨고 여러 가지 대안을 이렇게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 준공영제에 앞서 선행과제를 분명히 도정 질의 때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입석금지 대책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정확히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민경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너무 좋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제가 8가지를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그룹 형식 추진단 등 실질적인 실행 조직을 구성할 것, 그리고 유명무실한 수도권 교통부를 폐지할 것, 서울 진입버스 서울시 협의 절차 개선할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서울시가 부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형평성 있는 제재, 그리고 버스 운행 준수율만 재고를 제대로 하면 실제 입성률을 낮출 수 있다라고 제시한 바도 있고, 또 특히 독점 기업인 KD운송그룹 등 일부 독점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10번째는 재정 지원 및 버스 경영 및 서비스가 부실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제시한 8가지 선행 과제 중에 전문가 그룹도 아닌 도집행부 조직으로 국무님 추진단만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 두 번째 문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대체 교통청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서울시의 진입 문제, 또 서울시장과의 대화 문제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이따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선행과제가 되어 있지 않은데 6월 28일 지사님께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 거론도 안 되고 또 시군과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과 협의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시군하고는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발표하기 이틀 전에 메일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발표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달라는, 그래서 부지사님들이 2부지사나 이런 지역을 나눠서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발표하신 남시사표 버스 준공영제는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우리 도민들이 아침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도록 특히 아침 대책에 집중이 돼 있어서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브리핑 했을 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이야기하는데 버스 기사의 처우 개선 문제를 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서 2층 버스를 이야기하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900억 원이 들어간지 829억 원이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2층 버스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부가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저희가 광역부터 시행을 하고요. 이제 이 시내버스는 좀 더 복잡하고 시장 군수에게 이 권한이 대부분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될 텐데 그거야말로 이제 시장 군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2층 버스는 광역버스입니다. 시내버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층 버스부터 하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2층 버스 금액이 지금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금액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 준공영제 예산에요?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제 정확한 내용도 파악을 못하면서 도민한테 브리핑한 겁니다. 보십시오. 예. 추진 계획을 보시면 6월 28일에는 기자회견에는 총 사업비가 900억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몇 주 후에 건교위의 업무 보고에는 총 사업비가 829억입니다. 71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829억도 재원 마련이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71억이 줄었다고 하면 6월 28일은 전혀 졸속으로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몇 주 만에 총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죠? 이거 졸속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지사표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성 확보가 아닌 운전자 처우 개선의 전부입니다. 무늬만 버스 준공영제인 것이죠. 근데 이제 준공영제가 목표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네, 준공영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준공영제를 통해서 무엇을 달성할 거냐의 정책적 목표가 중요한데요. 네, 정책적 목표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반론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경기도 버스 체계 개편 추진 방안 연구 용역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발표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2014년 기준을 통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버스 흑적자 구분을 해보면 지금 독점 기업인 KD운송그룹은 대박 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버스 준공영 추진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기타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노선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지사님이 가업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실제 노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뭐냐면 흑자 노선을 갖고 있게 되면 원래는 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쟁 입찰을 방어해 주는 의미에서 적자 노선을 몇 개 끼워서 감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흑자 노선은 당연한 권리이고 적자 노선은 보존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버스 업체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이에 집행부가 동조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버스 업체 재정 상황을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이 2015년 6월 27일 날 단행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3.6%에서 20%까지 수입이 증가돼서 상당히 수입이 대폭 증가된 상황입니다. 업체가.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운송수지의 인건비 다음으로 차지하는 비용이 유류대입니다. 유류대 경유 가격이 최근 4년간 1,718원에서 1,161원으로 리터당 557원이 인하됐습니다. 인하율은 32.42%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다운된 것이죠. 결국 업체는 최근 10년 중 최대 호황입니다. 미소가 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예. 구체적으로 아셔주십시오. 예. 큰 정책을 수반하면서 실제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버스 요금의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근거로 버스 요금을 인상했는데 보시면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경기도가 3천만 원을 줘서 수행한 연구용입니다. 이 근거로 요금 인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경유 관련해서 전년 평균 대비 리터당 3.26% 인하될 것이다. 그리고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에 비해서 인하가 앞으로도 적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는 4.26%, 2015년은 20.57%, 2016년 10.75%가 인하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경유 가격이 다운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엉터리 연구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정책을 입안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는 용역을 발주했으면 용역이 잘못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 용역은 발주해요. 어떠한 근거 정책을 하기 위한 용역은 발주하는데 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 다음에 재평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 업체가 보십시오. 버스 요금 인상을 이유로 임금 인상 처우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에요. 예?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건교에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반드시 실행하라고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 인상을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30개 업체 중 전부가 임금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 종사자 처우 및 복지 개선은 4개의 업체뿐입니다. 실제로 업체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버스 준공자 한다고 하면서 예? 복지 개선한다고 1일 2교대 한다고 인건비를 주면 맞는 말이냐는 것이죠. 이런 걸 선행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주장을 지금 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예. 사실 사전에 자료를 주시질 않아서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겠습니다. 예, 듣고, 들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지사님이 브리핑 자료
하나하나를 질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들어주시고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산출 근거가 부실합니다. 제가 2015년 행정감사에 지적했습니다. 업체 운행 일주보다 실제 운행이 36만 6,668회 적게 운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행일지와 회계장부를 가지고 적자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BMS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만드는 시스템 빅데이터는 활용하지 않고 해서 결국 눈먼 돈이 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BMS 자료를 실제 운행 기록을 적용하는 게 7월 달에 발주됐습니다. 용역이. 그래서 내년 3월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자료가 나와야 버스 준공영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이런 문제가 이걸 개선하고 선행하고 버스 준공영제를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따로 하고 저건 따로 하고. 실제 운행 기록인 BMS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반영해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금 인상, 유류세 인하 반영해서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버스 준공영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사님. 보십시오. 향후 계획입니다. 이건 브리핑 자료입니다. 다른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사님이 브리핑했던 자료입니다. 시행협약, 아까 말씀한 용역이 3월 달에 나오는데 내년 3월 달에 오는데 시행협약 및 체결을 올해 11월 달에 한다는 겁니다. 무슨 자료로 무슨 근거로 가지고 이걸 협약을 합니까? 졸속협약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협약 부분 졸속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시일을 두고 선행과제, 아까 말씀드린 선행과제 시행 여부도 파악하고 아까 같은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 다음에 시행협약 체결 등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업무협약분 여러 가지 지금 위반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박재순 의원님 대표발에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경기도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반드시 이 협약분에 대해서는 도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바와 같이 이 향후 일정에는 도민 전문가 참여 도민위원회가 구성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노선 인면허권은 회수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사님? 회수하시나요? 지사님 발표한 자료입니다. 재정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정립이요? 네. 회수를 안 합니까? 회수를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애매하다는 것이죠. 네. 노선을 회수해야 정확히 노선 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업체한테 맡깁니까? 시군한테 맡깁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일률적으로 다 회수를 하게 되면 예. 공영제가 되겠죠. 아니, 우리가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네. 하게 되면 뭐하러 아니, 지사님 서울시도 버스 인면허권을 노선을 회수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준공영제입니까? 전체 버스 회수했습니까? 전체 회수했잖아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권한은 뺐고 또 돈은 50% 부담 시군의 협의 부분도 이게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역버스만 추진되다 보니까 운전자 간 근로여건 차 등으로 노사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버스 운전자 수급 어려움이 우려가 있다라는 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하고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시민 도민위원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6개 광역자치단체 다 버스 준공영제 하기 전에 버스 개혁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조정 합의를 도출한 것입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고요. 대구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도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자치제가 하고 있는 선행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보십시오. 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6개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재정지원금이 중과 추세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자치단체 시행착오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벤치마킹 한 게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발표하셨습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재원이 들어가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이 지금 뭐 대권의 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퇴하고 나가시면 다른 지사가 이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책임감 있게 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입성률 제로는 그 근본 원인이 서울시 진입 금지 조치입니다. 그런데 2층 버스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2층 버스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서울시가 부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년 전에 질의했듯이 지사님이 직접 나서라 했는데 결국 박은수 시장님을 TBS 생방송에서 만나서 언급했다는 거 전부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답변 자료입니다. 그건 집행부 이제 답변 자료입니다. 제가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는 것을 다 우리 집행부에서 알 수가 없죠. 예. 여러 차례 만났고 이 말씀을 포함해서 네. 현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도권 상생 특별위원장으로서 특위위원들과 함께 박원순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6월 23일 만났고 또 개인적으로도 7월 1일 날 또 만났습니다. 2차례 만났습니다. 근데 생각이 차이도 있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집행부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려고도 안 했고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국이 서울시와 협의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한 내용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권 교통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교통본부 폐지하고 교통국이 직접 나서서 서울시와 협의하라는 거 아닙니까? 서로 핑퐁 게임 하다가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2년 동안 제가 문제 제기했지만 호송세월 보낸 겁니다. 그리고 입석금지 대책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사님 어떠한 입석금지 대책이나 정책을 위반하게 되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입석금지 대책 지금 포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입석금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한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미흡한 과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입석금지 조치해서 입성률 제로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미흡한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평가 유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과제는 대용량 버스를 도입하는 게 답이랍니다. 평가도 안 했으면 대용량 버스를 어떻게 답이라고 배시할 수 있죠? 그리고 보십시오. 2년 동안 194억이 투입됐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평가가 필요한데 평가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도가 주도해야 됩니다. 선행 과제가 필요한 것이죠. 차량 공동 구매, 그다음에 대표차 관리 부분도 필요합니다. 차량 공동 구매를 하면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 구매하니까 단가를 낮추니까 비용을 줄이는 것이죠. 그리고 유류 공동 구입, 유류를 전체로 다 같이 구입을 하게 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비용을 더 줄이는 것이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KD운송은 개인 회사에다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공동 관리하게 되면 보험 부담률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 수입이 많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철저히 도가 관리하고 수입 부분을 정확히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운수업 특례 업종에서 이 운輸종사자들이 지금 제외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 업체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 누가 운영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버스 조합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받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공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것을 버스 조합으로부터 기부 체납받고 투명한 요금 정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내 서비스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금 인상해주고 유류대가 낮아졌는데 그걸 또 우리한테 손 벌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운전자 복지 증대해야 되고 운전 친절 서비스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법 개정 전까지 최대 운행 시간을 스스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다음 2층 버스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2층 버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준공행 발표에 된 그 829억에 2층 버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423대 운행하겠다고 하는데 총 1296원이 혈세가 들어갑니다. 아셨습니까? 네. 모르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아니 1269억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버스 입찰 1단계부터 2단계 입찰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1단계 사업을 버스 조합이 무슨 권한으로 2015년 3월 2일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죠? 모릅니다. 기사님? 예. 그런데 입찰에 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듣도 못한 태영 모터스가 선정됐습니다. 3월 30일에. 근데 이건 도가 주도해서 공정한 조달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버스 조합에 맡겼죠? 버스 조합이 돈을 내나요? 시군, 도, 업체가 돈을 대지 않습니까? 근데 2층 버스 계약하는 업체 보십시오. 태영 모터스입니다. 태영 운송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 대형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주 태영 모터스는 설립일이 2014년 계약하기 8개월 전에 7월 15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실적도 없는 회사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결국 버스 조합이 버스 자회사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버스 조합이 했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걸 근거로 한 것 같아요.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제4조 사항 경기도 버스 운송 사업 조합은 김포운수 KD 위임을 받아 구매 계약을 대행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근거로 했겠죠, 집행부가. 그런데 보십시오. 구매 계약은 구매 입찰 공고는 2015년 3월 2일 날 했습니다. 협약은 2015년 3월 22일입니다. 20일. 18일 전에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권한도 없는 버스 조합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기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문제점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니, 문제점 파악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조합 이사장이 전국버스연합회장에 3월 3일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입찰 공고일이 3월 2일이고 당선일이 3월 3일, 협약이 3월 20, 1단계 사업 체결이 3월 30일입니다. 미묘한 시기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체가 결정된 겁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2단계입니다. 2단계는 1단계는 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2단계는 주 태영 모터스 7개 업체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유찰됐습니다. 3일 만에 재입찰 공고했고 7일 만에 제안서 마감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더니 버스 조합 예산 및 회계 처리 규정에 의거해서 했다는 겁니다. 52조에 의해서. 그래서 그 회계 처리 규정 전체를 돌라고 했더니 답변이 업무 특성상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아니, 도 예산과 시 예산이 들어간 사안인데 이거 업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교통국장님 옆에 계시는데요. 오늘 중으로 메일로 받아주십시오. 아니, 답변은 거기서 해주십시오. 예. 네. 그리고 2층 버스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도 질의한 바 있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2층 버스를요, 도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객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네? 그런데 버스 승객 입장에서는 정시성, 앉아서 가는 거, 그리고 빨리 도착하는 거, 안전성입니다. 차내 안전성, 그다음에 운전간의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문제는 동일 노선, 그러니까 2층 버스하고 동일 노선을 다니는 기존 버스와 2층 버스 운행 시간을 제가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층 버스가 기존 버스보다 평균 11분 늦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분, 40분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차지하더라도요. 그러면 결국 기존 버스보다 10여 분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도민 입장에서는 10분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시성, 빨리 도착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광역버스의 20%를 2층 버스를 도입한다고 하면 결국 도민은 빨리 가기 위해서 늦게 가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서울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언제 도착할지 못 하는데 2층 버스를 외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성률 제로가 아니라 기존 버스 입성률을 배가시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2층 버스가 왜 늦게 가느냐? 그러면 속도를 제한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엔진이 함량 미달이냐? 교통부장님 계시는데 이 속도 관련해서 성적서 제출해 주세요. 성적서. 보십시오. 동일 노선 운행하는 것 기존 버스와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면 출발은 2층 버스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종점은 먼저 도착합니다. 예? 그러니까 2층 버스는 기존 버스의 연계의 노선이 아니에요. 별동대인 겁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막 추진하겠다고 하니 속이 터지죠. 존경하는 정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차원에서 조사권 발동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 검토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러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 집행을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막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용 예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가볍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용이 대부분이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낙찰 차액이 언제 발생하냐면 1분기 때 2014년도 회계연도에는 1분기 때 54억 발생했고요. 2분기 때는 62억, 3분기 때는 37억입니다. 이게 쓸 수 없는 돈을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거죠. 몇 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3억 원이 들었는데, 그리고 2015년은 다행스럽게도 1분기 때 30억, 2분기 때 21억, 3분기 때 29억입니다. 80억 줄었는데 이 불용 잔액뿐만 아니라 불가피하지 않는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확하게 점검을 하게 되면 수입이 없더라도 실제 2분기나 3분기 때 감액 및 사업 조정을 할 수 있는 추경을 의무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실제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의 보상비나 기타 추가되는 비용이 너무나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미세먼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미세먼지가 PM10하고 PM2.5로 구분되는데 유해성 부분은 뭐 조기 사망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대기 감시 시스템이 지금 86개소인데 도시 대기는 7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대기 측정망이 72개소가 분포되어 있는데 고양은 2개소, 김포, 용인은 3개소, 의정부나 남양주도 3개소입니다. 그런데 주의보 발령은 다량 발령되고 있습니다. 다량. 그리고 고양, 김포 같은 경우는 경보까지도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수원이나 7개 곳, 뭐 안산 7개인데 유독 김포, 고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는 측정소가 없는 것이죠.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국비 포함해서 3천만 원이랍니다. 하나에. 그러면 어떠한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대책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책은 나오는데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측정소 부분은 빨리 투입을 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문제 시간이 없는데요. 저상버스 문제 지사님 이 저상버스 부분은 약속을 하셨는데 도입을 백대하겠다는 겁니까? 증차를 백대하겠다는 것입니까? 증차를 지금 저희가 100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잠시만요. 164대 네. 도입하고 18년 상반기까지 네. 350대 도입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게 뭐냐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장님. 네, 1분만. 죄송합니다, 1분만. 네. 뭐냐면 도입하면 전체 수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1367대를 도입했는데 실제 지금 지사님 임기 때 199대 100대씩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상버스가 이제 9년이 지나다 보니까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폐차 저상버스가 일반 버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저상버스로 전환해야 하는데 지금 비구입률이 81.7%입니다.
재구입률은 18.3%입니다. 결국 그러면 도입을 100대 하면 대폐차가 100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폐차까지를 합쳐서 결국 최대한 증차하는 목표를 잡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대책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추진은 이러한 선행 과제를 반드시 이행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또 시급하게 지금 고통받고 계신 우리 시민들 또 계시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습니다. 시급한 것은 운행 준수를 높이고 이러한 BMS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요 업체가 무당으로 운행을 안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의 주장 또 근거도 잘 들었습니다만 도지사와 집행부는 이러한 주장을 또 바탕으로 해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도지사로서 그냥 시간만 가면서 바라볼 수는 없다. 같이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